작년에 나왔던 그 대법원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 이게 아까 판결로 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교과서에 다 실렸어요. 올해 배웁니다, 애들이. 이게 7월 달에 나왔거든요. 바로 실어놨어요. 여기 보이죠? 무지개 깃발. 내용은 뭐냐면 성소수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성불평등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다. 즉, 이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거는 빨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자, 8번째 챕터입니다. 원안의 합파. 이 합파 이름이 좋죠. 원안의 합파. 뭐 번역에 따라서 뭐 증오의 합파, 뭐 원망의 합파, 또 번역을 어떤 사람은 원망의 합파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분노의 합파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원안의 합파는 뭐냐면은 70년대 이후에 문학 비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학 비평 이론입니다. 문학 비평 이론, 문학 비평 이론인데. 비평가 저기 있는 저 아저씨 헤럴드 블룸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용어예요. 저는 이제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싶어요. 원한의 학파, 분노의 학파. 네. 이거는 뭐냐면은 미적 가치를 생각 안 해요. 뭐 시라든가 소설이 있으면은 그 자체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성 이런 거는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정치적, 사회적 이런 것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치적으로 변혁에 도움이 되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북한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사회주의 문학, 공산주의 문학이에요. 어떤 개인의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고양시키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예술, 뭐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뭐 음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급 투쟁의 도구로 이제 신여로 전락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네, 프로파간다죠. 그래서 이제 여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마르크스주의 비평,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주의 비평, 페미니스트 비평, 포스트 구조주의 비평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 유명한 사람 라칸이라든가 자크 데리다라든가 미셸 푸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런 비평은 뭐냐면은 소수자 집단이 쓴 작품은 더 평가를 해줘요. 뭐, 그 서양의 고전, 셰익스피어 안 배웁니다. 현숙경 교수님이 미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뭐 셰익스피어 이렇게 배우셨나 했더니 자기는 미국 가서 젠더만 배워왔다고. 현숙경 교수님 미국 가서 영문학을 전공해가지고 오셨는데 셰익스피어를 배운 게 아니라 젠더만 배워갖고 오셨대요. 그래서 지금 젠더 페미니즘 전문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양에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영문학 하는 사람들이 셰익스피어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리고 전부 다 뭐 젠더만 합니다. 젠더 문학의 특세예요. 자, 원한의 학파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역인종주의, 그러니까 역차별한다는 거죠. 흑인, 소수민족만 점수를 많이 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점수를 적게 준다. 그리고 문학의 본질인 미적 추구, 즐거움을 준다든가 깨달음을 얻는다든가 교훈을 배운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 얼마나 문학이 재미없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치의 도구가 된다. 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거를 배울까 안 배울까요? 설마 배우겠나 싶죠.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성경 읽히고 고전을 읽히세요. 저 원한의 학파 저런 데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 읽히고 그 다음에 고전 좋은 책 읽히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벌써 저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이론에서 발전한 사이비 학문 보면은 연구 주제가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흑인학이 있어요. 흑인학. 그럼 이게 어디로 가요? 흑인을 이렇게 영시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흑인이 우월한 인종이다까지 갔어요. 흑인이 우월하대요. 그러면 역차별이잖아요. 인종차별이잖아요. 그렇게 갔어요. 여성학.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성이 우월하다로 가는 거죠. 여성이 우월하다. 퀴어학 같은 경우 퀴어를 동정하고 옹호하죠. 그러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퀴어가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보다 더 우월하다로 가겠죠. 그러나 백인학 만약에 있다면 백인 연구하는 거 백인은 어떤 사람이야? 나쁜 사람으로 깎아내립니다. 전부 다 그래요. 백인은 다 나쁜 사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그 블룸 아저씨가 독사의 무리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무리. 독사의 무리. 자, 우리가 실제로 배움에 필요한 겸손, 호기심, 애정 이런 것들은 교실 밖에 다 내팽개졌어. 겸손하게 배우고 이런 건 내팽개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차별주의자로 몰아버려요. 휘트먼 유명한 시인이죠. 인종차별주의자. 셰익스피어는 차별주의자 된 지 오래됐어요. 성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그러다 보니까 영시, 뭐 소설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뭐가 돼요? 읽으면 안 되는 것들이 된 거예요. 저 원한의 학파 때문에. 그리고 저런 거 읽으면 뭐 너 식민지화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 대신에 무엇을 배우느냐? 줄루족 주요 시인 연구. 줄루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뭐 있나 봐요. 또 흑인 남성 작가들이 많고 이런 책은 비판받지 않고 점수도 많이 받아요. 또 대학에 강좌에 보면은 카디비라고 미국의 여성 래퍼. 그 다음에 수중 바구니 짜기. 그 다음에 레즈비언 댄스. 레즈비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즈비언 댄스를 배우는 강좌가 있어요. 또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해체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체주의. 데리다. 이 해체주의는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책이 있으면 소설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글자 있는 것만 가지고 해석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역사적 맥락은 고려하지 않아요. 자, 성경을 읽으면은 어떻게 되죠? 남녀 차별 나오고, 아니 남자만 많잖아 성경에. 여자는 몇 명 없네. 남녀 차별, 성차별. 하나님은 나쁜 분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뭐 성경 읽을 필요 없는 거죠. 옛날 고전 읽으면 어때요? 전부 다 차별. 결국은 학문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모든 학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억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그 문화 대혁명이랑 비슷한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교과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건 와이빈 올해 나오는 책인데요. 동성애가 나오는 소설이 딱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 전부 다 이제 페미니즘 용어예요. 생식이라든가 이런 게.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문학 작품을 원한의 학파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만화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화로 되어 있는데 저 책의 원본이 이 책입니다. 저 책의 원본이 이 책은 만화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선녀는 참지 않았다. 고정관념 차별 혐오 없이 다시 쓴. 자, 다시 쓴 들어가면 이상한 거라고 했죠. 재정의 그럼 이상한 거. 다시 쓴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다시 쓴 페미니즘 동안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이데올로기이다. 자, 사상 주입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페미니즘 주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학교 정도 가면 흥부전 이런 거 나옵니다. 흥부전에 보면은 이제 주제가 가난한 계층과 부자 계층의 갈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어떤 선생님은 누군지 알겠죠? 어떤 선생님들은 저 주제를 가르칩니다. 자, 팩트는 우리가 팩트 그러잖아요. 팩트는 프레임에 언제나 굴복한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프레임 중요하다 얘기. 프레임이 중요하다. 우리 막 팩트 붙들고 있으면 이길 것 같지만 팩트 붙들어가지고 이기는 게 절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미국의 건국전쟁. 미국도 건국전쟁 중이고 우리도 건국전쟁 중이에요.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조지 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바꾸는 거예요. 과거를 지배해야 내가 미래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건국은 이런 것입니다. 청교도에 의해서 1776년대 미국이 건국되었고 미국의 그 건국 정신은 청교도 정신, 종교적인 열심, 노동, 가족 중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언덕 위에 빛나는 도성. 얼마나 멋있어요. 국가에 대한 태도는 선함과 겸손함. 이런 미덕들이 있는 게 미국의 보통 건국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적 올바름에 의한 건국 정신. 이걸 그 사람은 정체성, 흑인 정체성. 아까 BLM도 정체성 정치라고 하거든요. 이 정체성 정치입니다. 흑인들에 의해서. 자, 시기는 언제로 보냐? 1619년.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을 뭐합니까? 재정의예요. 주체는 누구? 흑인 노예. 자, 역사 소설에서 감정이 팩트보다 우선시됩니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내가 마음이 중요해. 내가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세월호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잖아. 그게 얼마나. 그렇지. 감정이. 그거 그냥 해상사고 아니야. 이런 팩트를 얘기하면 어떻게 돼? 몰매 맞아 죽는 거죠. 팩트보다 뭐가? 프레임. 그래서 미국 역사를 악마의 어두운 늪이에요. 저기서 시작하면은 흑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나가 미국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망해야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런 어두운 역사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의 나쁜 점만 강조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아주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표준, 규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 재정의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올바름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챕터입니다. 캠퍼스 코드 규정인가 강압인가? 대학의 좌경화. 대학은 PC, 정치적 올바름의 온상입니다. 네, 특히 미국 대학은. 아까 나왔던 그 마르쿠제라고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미국 캠퍼스의 좌경화의 최대 공신입니다. 그래서 신좌파의 아버지, 대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대학은 급진적인 사상, PC를 전파할 토대를 제공합니다. 사실 그 제공할 때는 바탕이 이제 표현의 자유 이런 거예요. 사상의 자유. 자, 차세대 엘리트에게 이제 이 PC가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미국의 유력한 대학의 이 엘리트들이 어디로 갑니까? 기업으로 가고, 그죠? 정부로 가고, 그 다음에 학교로 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정치적인 올바름을 쫙 퍼뜨리는 거죠. 자, 급진사상에 물든, 아까 그 PC에 물든 그 대학에 굉장히 많은 일들,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사기치는 거는 우리나라 좌파뿐만 아니라 미국 좌파들도 상상 불허입니다. 보면은 흑인 학생이 빵집 주인을 이렇게 인종차별로 고발했는데 술 훔치다가 적발돼가지고 자다급. 걸리기만 하면은 흑인 걸리기만 하면 인종차별. 흑인 학생이 자기 차에 인종차별 메시지를 써 자기 차에 신고했는데 자기가 쓴 걸로 판별. 왜 그랬을까요?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럼.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또 이제 강간 관련 이제 허위 신고. 사실은 미국의 대학 안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미국 그 대학의